자, 두 번째로 해외 자산 보고는 내가 해외에 어떤 자산이 있느냐를 보고하는 겁니다. 양식은 T1135란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요. 보고 대상은 해외 소득 보고와 같습니다. 19세 이상의 성인이면서 세법상의 거주자여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기준이고요. 해외 자산 합쳐서 10만 불 이상이 되는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한국에 5만 불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5만 불 있고 10만 불 넘죠. 그래서 이제 보고 대상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자산별로 10만 불인지 알고 나는 현금이 10만 불이 안 되는데 보고 안 해도 되죠 그러시지만 그분은 부동산이 있으십니다. 그분의 해외 자산 보고에는 현금 있는 거 5만 불하고 부동산까지 같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합산해서 10만 불이 넘으니까. 근데 해외 자산 보고 T1135는 특징이 첫 해는 면제됩니다. 그래서 이민 온 첫 해는 소득 보고는 합니다. 거주 최초 시점부터. 그렇지만 첫 해에 T1135 해외 자산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둘째 해부터 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고 기간은 소득 보고와 동일합니다. 사업 소득이 없는 일반 소득자는 4월 30일, 사업 소득자는 6월 15일. 공동 명의자는 반반 보고한다. 이것도 소득 보고와 동일하고요. 근데 보고하는 내용은 굉장히 자세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에 계좌가 있어서 일반 계좌다, 정기예금이다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어떤 내용을 보고하냐면은 은행 얘기해야 되고요. 어디에 있느냐, 코리아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좌 안에 연중 최고 금액과 연말 잔액을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이자소득이죠. 이자소득을 또 옆에 보고를 같이 합니다. 굉장히 자세한 보고가 자산 종류마다 이루어지고요. 은행 계좌가 여러 군데 있으면 여러 군데 따로따로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제가 해외 자산 보고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외국에 가지고 있는 자산 총액을 알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산 보고 양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내 채무를 적는栏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전세를 줘가지고 1억 원을 받았다, 전세비로. 그러면 10억 부동산 있다고 보고를 하고 전세를 내주고 받은 1억 원을 또 현금 자산으로 보고를 하고 사실 이게 전세라는 게 돌려줄 돈이니까 채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중 보고죠. 같은 자산 갖고.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자산 보고의 취지는 내 전체 해외 자산이 얼마인가가 궁금한 게 아니고 이 관련된 자산의 흐름과 소득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자산 보고의 좀 어려운 부분이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주식이나 펀드나 금융 상품을 보고 시에 양도소득 계산이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에 요청해서 필요한 자료를 받아야 되고 또 계산을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쪽에서 도움이 안 되면은 직접 하셔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또 도와드려야 되고 그리고 소멸성 보험은 보고 대상은 아니지만 저축성 보험은 보고 대상입니다. 기타 자산으로. 그랬을 때 얼마의 그 금액을 보고하느냐. 최초 거주 시점에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합니다. 영어로는 캐시 서렌더 밸류인데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금액을 알아야 되니까. 추가해서 해외 자산 보고를 말씀을 드리면 보고 대상의 해외 자산은 뭐냐? 현금 자산, 미수금, 채권, 차용금, 정기예금, 그리고 주식, 신탁 지분, 당연히 부동산. 부동산은 그런데 밑에 또 예외 규정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사용하거나 내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에 남겨놓은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를 받고 있는 주택은 무조건 보고해야 되고요. 아무런 수입이 없는 대지나 임야도 보고해야 되고요. 그리고 상가도 당연히 임대소득을 받고 있는 상가도 보고를 해야 되고요. 기타 자산 보고는 청약금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저축성 보험, 회원권,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기타 자산들을 보고하고요. 무슨 금액을 보고하느냐? 주식하고 부동산은 이민 오기 전에 취득한 자산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5억 원에 그때 샀는데 이민 왔을 때에 팔았으면은 실거래가가 10억 원 됐을 거다.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이민 오기 전에 5억 산 금액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민 왔을 때의 실거래가 10억이 됐다면은 10억을 보고하는 거고요. 그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보고를 합니다. 해외 자산 보고는 매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시세 변동이 있잖아요. 어느 해는 오르고 내리고 그걸 반영해서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처음 이민 왔을 때의 실거래가와 그때 환율로 보고하고 그리고 시세 변동은 전혀 보고 없이 그 금액 그대로 갑니다. 팔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을 보고합니다. 해외 자산 보고가 굉장히 어렵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벌금이 많습니다. 의외로 소득 보고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이야 잘못되면 수정 보고하면 되고요. 벌금이라는 게 지금 수정 보고했을 때는 5% 정도 하고 이자니까 뭐 큰 금액 아니고요. 언제라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해외 자산 보고는 일단 세무서에 문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늦게 보고한다 이랬을 때는 2,500불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이자까지 나오니까 1년 지나서만 3,000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무감사를 통해서 보고 안 하고 고의성 인정되고 요구를 했는데 고의적으로 정부의 요구를 불이행하고 고의적으로 또 누락하고 뭐 이런 경우는 벌금이 굉장히 과하다. 그러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자산은 먼저 사업소득에 사용되는 자산이 있으면 그거는 해외 사업소득 보고를 따로 하기 때문에 해외 자산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에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지분이 10% 이상 될 때 그걸 특수관계회사, 영어로는 Foreign Affiliate이라 부릅니다. 특수관계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이 있는 경우는 다른 보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T1135 해외 자산 보고에 보고하지를 않고 T1134라는 보고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네 번째가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나 내 가족이 거주용으로 남겨놓은 주택은 제외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비워놓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큰 자녀는 대학 다니니까 남겨놔서 큰 자녀가 사는 집, 내 부모나 형제가 그냥 무상으로 살도록 해드렸고 내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거기 가서 사용한다. 이런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니고요. 뭐 자동차, 가구, 의복 이런 것들은 퍼스널 유즈 프로퍼티, 개인 사용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